수용 방식으로 시험 낼 때 학생들이 가장 틀리는 게 뭐냐면 얘가 가장 틀려요. 수용을 할 때 보세요. 이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주고 땅을 샀는데 안 팔면 수용에 관하여 이 개발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무슨 법으로 해결할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못 외운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건 진짜. 그래서 중개업 공인중개사 시험 이 업계 이 법을 제대로 풀어서 대답하는 날 합격하는 날이래요. 자, 작년인가 재작년도 기출문제에 개발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 내용은 수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적용하고 이렇게 된 적이 있잖아요. 이 법이지, 이 법은. 문제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원래 공취법에서는 남의 땅 수용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가서 공익사업이라는 사업의 인정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갑의 땅을 을이 보상을 하고 강제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갑의 땅 수용하려면 이 공취법 20조, 22조 이 내용을 먼저 깔아야 되잖아요. 을이 갑 땅 수용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지고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의 인정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니까. 이게 공취법 내용이고 여기보다 더 우선하는 게 개발법이에요. 개발법에 정한 바가 없는 것만 공취법 쓰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 공취법은 남의 땅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의 인정을 얻어야 되는데 개발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역을 지정하고 매입 들어가잖아요. 매입을 하는데 협의 매입을 하는데 땅 주인이 안 팔아요. 안 팔어? 안 파는 땅. 집은 어디? 면적 얼마? 소유자 누구? 또 가. 또 안 팔죠. 소유자, 집은, 면적. 안 파는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세부적인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협의 매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따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든가 실식의 인가까지 받아야 된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취법에서 20조, 22조에서 남의 땅 수용할 때 사업 인정 받으라. 공취법이에요 이거? 라고 하는 것은 협의 매입을 하다가 장관한테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는 순간부터는 매입 절차 안 거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발법은 여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하다가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협의 매입 안 해도 된다. 그때부터 공취법상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매입 절차 끝내고 안 해도 강제로 수용해서 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두 가지로 내는 거예요. 얘가 제일 객관식 틀리거든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국토법 내용이에요. 국토법에서 실시계획 사업을 할 때 여는 실시계획 인가가 아니에요. 수용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하면 공취법상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또는 별도로 공취법상 사업인정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듣고 있죠 여러분? 북한에 온 것 같아. 북한에 조합은 땅 안 파는 사람들한테 수용할 수 있어 없어요? 조합도 땅 사는데 안 파는 사람이 있으면 수용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또 그걸 또 고민하시네요.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고? 조합은 수용할 일이 없다니까. 내가 또 잘못 행겨?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하자고. 그러니까 수용할 일이 없지. 나머지 시행자들은 다 안 팔면 수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줄치기는 소유자 민간업자가 수용할 때는 미리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지방공사, LH공사가 수용할 때는 3분의 2 소유 이게 필요하다고 안 하다고. 그런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 61페이지에 수용 사용해놓고 수용 주체를 볼게요. 조합을 제외한 사업시행자 다. 민간시행자 동의 요건 있죠? 토지소유자, 민간법인 등등등 민간사업시행자는 대상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 3분 이상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다시 지방공사, LH공사가 수용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안 하다고요? 민간시행자만 필요하다고요? 원래 수용권이 없는데 주겠다. 그러나 이 요건은 갖추라. 그 취지거든. 그 다음에 공치법 준용.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이 법에 규정한 걸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공치법 준용한다고 됐지요. 거기서 말하는 이 법은 무슨 법? 이건 도시개발법이지. 그러니까 도시개발법하고 공치법이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 그러지요. 개발법이 우선하는데 개발법은 자세한 게 없으니까 나머지 없는 내용은 공치법 갖다가 해결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용사용에 특례해놓고 사업인정 의제 있죠. 이거 이 부분이 제일 거시기 하다니까요. 그래서 공취법 준용함에 있어서 수용사용 대상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취법 20조 등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세부 목록 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인정을 따로 안 받아도 된다. 실식에 인가받을 필요도 없다더라. 재결 신청기간 연장은 지금 안 언급하셔도 괜찮고. 자, 밑에 토지상환 채권 있지요. 딸랑 5줄인데 둘, 넷, 5줄 5칸이구만요. 이걸 못 외워서 버벅거리면 안 되지. 자, 여러분요, 용어 자체를 보면 토지 상환. 자, 얘를 양도양수, 얘는 양도양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주택법 문제 풀 때 공급 질서 교란이죠. 교란. 금지 대상 아닌 걸로 시효할 때 이놈이 언급되는 거예요. 도시개발 채권의 양도가 언급되는 거예요. 이건 집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땅을 돈 받고 파는데 돈 대신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환지 방식에는 등장할 일이 없지. 그러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한다 해놓고 현금 주고 땅을 사는데 땅 주인이 나 일부 안 받을 테니 공사 끝나서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달라고. 그리고 시행자가 채권을 주고 땅 사는 거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가 필요한 거다니까. 그러니까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당연히 누가 발행하고, 아이 고민이고 뭐고 할 것도 없지.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뭘 고민을 해요. 개발법 지정권자지. 그럼 지정권자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는 승인받지 않는데 그때는 국토교통부 승인받는다고 시험 내버리거든.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그러지. 수용사용 방식으로 할 때 하는 거예요. 야는 김영무 김영으로 발행하고, 조성하는 땅 건물에 얼마 넘지 않도록 야는 2분의 1, 원형 탈모가 3분의 1이니까 야가 2분의 1이니까. 아니 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도 헷갈리니까 엄청 자주 나왔거든 시험에. 야는 2분의 1 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명심할 점은, 잘 봐요. LH공사가 지방공사가 시행자일 때 저거 발행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봐. 우리 어깨 좀 이렇게 한번 해봐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건강도 회복해주고요, 수업도 공부도 해주고요. 그러죠? 여러분 일요일날 나와줘야 가정의 화목이 유지돼요. 절대 휴일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행복해요. 아침에 나올 때. 휴일날 진짜 그 집에 진짜 어색해요. 그거 진짜 어색해요. 애들도 없잖아요. 화한장합니다 진짜. 뭐라고 핑계 대면 또 뭘 또 왜 뺀적을 이렇게 한다. 수업 있다 그러면 아침밥 먹고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종일 불편해요. 자, 다 봐봐요. 아니, 내 나이 남자들 다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게. LH공사, 지방공사가 토지상환 채권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요? 그거 고민할 것도.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그러죠? 자, 이때 LH공사, 지방공사가 발행할 때 보증을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야들은 보증받을 필요가 없다. 소유자 나머지 민간업자가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으라. 이렇게 항상 시험 내는 게 이 지방공사거든. 이게 야가 발행할 때 보증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럼 틀려버려요. 국가기관 등은 보증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 등의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한다. 맞아, 틀려요? 여러분 알죠? 분위기 이상한 거. 내가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등의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 거기서 틀려버렸지. 그 다음 문장 금융기관에 보증을 받아라. 그 뒤에는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문장 전체 받는 순간 벌써 딱 틀려버리는 거야. 나는 조합은 발행하고 안 하고 못하지. 수용 방식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틀려버렸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등의 민간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미리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하고. 완벽한 겁니다. 문장은 틀려버리는 거. 그러죠? 조합은 항상 머릿속에 무슨 방식만 하니까, 환지 방식만 하니까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일이 없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죠? 야, 해도 잊어먹어주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 저 박스 맨 밑에 채권의 이전이라고 있나요? 한번 토지 상환 채권 이전하는 경우, 그러면 양도양수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나의 땅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전할 때에는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 주소가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얘하고 똑같은 게 주택상환 사채도 그래요. 그래서 땅이나 집이나 건물로 받는 것들은 채권 원부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채권에도 이름 바꿔놔야 돼.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토지상환 채권 나오면 안 틀려야 돼요. 자, 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주대책 선수검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원형지 나오죠. 원형지. 아유, 원형지 이거 뭘 봐봐요.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을 위해 필요할 때 누구 승인받아가지고 원형지 공급을 할 때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서, 그러죠? 그래서 개발하게 할 수 있는데, 면적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아까 토지 상환 채권은 2분의 1.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말으라고. 원형지는 전체 구역의 3분의 1 넘지 않으라. 가격 결정 볼게요. 원형지 공급 가격은 개발계획에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가격 동그라미 하고, 여기다가 시행자가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에 뭘 더해서 공사비 더해가지고 사업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해야 되잖아요. 기반시설 공사비 더해야지. 최소한 당사자 만나서 협의로 가격 결정하는데, 객관식에서는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럴듯하거든요. 그 다음에 매각금지.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했다면 몇 년? 5년. 공사 안 하고 공급 계약만 했으면 10년 되기 전에는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 있고 없고? 지자체가 원형지를 공급받았을 때 몇 년간 못 판다, 이거 없어요. 민간업자들, 특히 공장 짓겠다, 학교 짓겠다 한 애들. 그러면서 개발자 선정 방법 보니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 선정된 자 등은 다들 수의계약인데, 원형지를 학교 짓거나 공장 부지로 쓰겠다 그러면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입으로 떠드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공부는 만고의 진리라는 것. 자, 다시 원형지를 공급받아 대학교 캠퍼스 짓겠습니다. 그럼 야들은 무슨 방법으로? 경쟁입찰. 내 공장 지으랍니다. 그래도 경쟁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조성토지 공급 있지요. 자, 예를 보면 수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다 했는데 원형지 들어갔다 치고 남은 땅이 조성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 공급해야 되지.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경쟁 입찰이라는 거. 삼택지 1공장 나오면
추첨. 자, 삼택지 첫째. 뭐라도 얘기를 해야 해요. 삼택지니까 택지 세 놈만 잡으면 돼요. 그냥 제일 먼저 단독 떠오른 대로 330이야. 단독주택지,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플러스 공장. 자, 그럼 보세요. 공장 부지로 공급할 때는 무슨 방법으로 주라고? 아니라니까. 야는 원형지고, 자, 조성, 자, 수용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공사 딱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공장 용지로 들어간다. 야는 추첨한다니까. 삼택지 1공장 할 때 원형지를 공장 지으라고 줄 때는 경쟁 입찰이고 워낙 싸게 주니까 야는 공사비 다 반영된 제대로 돈을 받는다니까. 자, 다시 원형지에다가 공장 지을게요, 학교 지을게요, 대학 캠퍼스. 얘들은 저렴하니까 경쟁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자, 야 말고 정상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을 공장 지으랍니다. 그러면 추첨.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지을게요. 그러면 수익. 계속 추첨으로 써먹을래요? 추첨은 삼택지 1공장인데 그 어디가 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야수의 본능이 확 나올 뻔했어요. 얼굴 표정 속에 야수의 얼굴이 확 나올 뻔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성토지 공급 메뉴에 한번 볼게요.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을 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작성하거나 변경해서 누구에게 제출? 자, 이 질문 내가 왜 읽는지 아셔요?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 있지요?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으라고 했지요? 얘가 아니잖아요. 그 문장 끝에 가로수기 뭐라고 돼 있어요? 승인받는 게 아니요. 그거 객관식 냈다니까요? 자, 조성한 땅 시행자가 공급해야 되겠다.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뭐 한다고? 제출만 해도 되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승인 받으라고. 공급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뭐 한다고요? 제출. 승인 받고 안 받고? 안 받고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 소리를 떠들면 시간도 잘 가요. 여러분 얘기 누가 들어줘요? 나는 하니까 들어주지. 두 마디 이상 가면 끊어버리잖아요. 나는 자꾸 하라 그러고. 자, 그러면서 공급 원칙 보면 시행자는 2번 두 번째 거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공급 자격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는 기본이고. 자, 그 다음 경쟁입찰 원칙.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 이 좋은 땅, 그래서 판교가 엄청 위치 좋잖아요. 저 판교에 땅 공급할 때, 아파트 용지 공급할 때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 배제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위치 좋은 땅은요, 경쟁 입찰 들어갈 때 엄청 힘들어요. 당첨받기가. 그래서 원칙은 경쟁 입찰이에요. 그런데 추첨, 그 유명한 국민주택지, 공공택지, 단독주택지, 공장용지, 옆에 삼택지 1공장. 우리 카페 회원 삼택지 1공장 두 사람이나 있는 것 같은데 얼마 반가운지 몰라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 여기서 말하는 학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원형지 공급이 있었지요. 그 원형지 공급의 학교는 주로 대학 캠퍼스를 얘기해요. 걔들이 가야 신도시 살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자, 기본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땅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기반시설로 학교예요. 초중 고등학교. 걔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공공청사, 시청청사 지겠다.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 얘들은 수의계약으로. 자, 토지 사용한 채권 받고 땅 판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자, 분명히 여러분 중에 지금 3분의 1은 사진 찍어보면 공장, 학교, 원형지하고 헷갈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대학병원 가서 CCTV 찍어보면 나온다. 내가 말 잘못했다가 카페 고르는 거 봤어요, 여러분? CT라고 해야 되는데 CCTV라고 했더니 그걸 기가 막히게 또 찾아내가지고 요새 CCTV 찍으면 머리가 나오나요? 동네 CCTV 대리면 돼요, 이게. 머리 혈관 다 나온다니까요.
자, 다시 원형지를 조성해서 공급한다. 여기다가 학교 짓겠대. 학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공급 방법은 경쟁. 학교, 그죠? 공장 지을 때도 경쟁 입찰. 그러죠? 원형지는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자, 원형지 말고 수용 방식으로 다 조성했습니다. 여기다 공장 짓게 하려면 추첨. 자, 중학교 초등학교 지을 때는 수익이야.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또 어기는 거야. 그러면서 맨 밑에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겠죠? 그래서 왜 그 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하는 특례 있잖아요. 학폐, 학교하고 폐기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보세요. 시행자는 학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사회,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의 시설 설치하기 위한 조성 토지 종토지하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공급할 때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폐, 학교 폐기물, 사회, 복지시설 설치하거나 임대주택 등의 목적으로 땅을 공급할 때는 감정가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용 방식으로 할 때도 별거 아니다. 다음 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환지 방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는 다 왔단 말이에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반드시 환지 계획 만들겠지요.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환지 계획은 누가 만들까요? 수압 시행자가 만들죠. 그러죠? LH공사가 만들 수도 있나요? 그럼요, 시행자니까. 이거 만들어서 인가 받아야지. 누구한테 가서? 웬일입니까, 오늘? 지정권자 아니에요? 오.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쓰려고 해요. 시, 군, 구.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행자 중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청일 때는 환지계획 만들어도 인가받을 필요가 없거든. 시군구가 말단이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만들면 시, 군구, 특별자치도 시군구거든요. 인가를 받고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가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겠지요. 공사가 완료되면, 자, 봐요. 준공 절차를 거치겠지요. 자, 공사 완료했다. 시행자가 누구 찾아서 가서 준공인가를 받을까요? 지정권자죠. 지정권자에게다. 요놈만 시군구 인가 받는 거예요. 예. 나머지 다 지정권자라니까요. 지정권자가 직접 한다. 그럼 준공검사 받나요? 그럼 공사 완료 고시하죠. 자, 다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공사가 완료됐다. 지정권자한테 가서 준공인가 받고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하라고요. 괜찮아요. 며칠, 몇 월, 몇 년, 아무거나 한 놈. 자, 숱하게 했는데 이런 게 이제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워낙 날짜가 많아서 그래요. 60일 내에 뭐 하라고? 환지 처분을 하자. 그리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청산. 자, 그러면 공사 도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봐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환지 계획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환지 계획의 내용을 쭉쭉 눈에 익혀놔야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의 내용. 환지 설계가 들어간다. 동그라미 딱 해서 환지 설계. 현재 이 상태를 불도저 밀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하겠다. 환지 설계 들어가는데 그 환지 기능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 맨 끝에 자, 환지 설계는 무슨 식? 자, 평가식이란 말 있죠? 우리가 또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평가식이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봐요. 개발 사업을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인 상태에서 개발 사업을 했어요.
농지인 상태가 택지로 바뀌면 가치가 그 자체 면적이라도 증가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당 20만 원짜리 땅 가진 사람한테 나중에 평당 500짜리로 땅으로 만들어 돌려줘요. 면적은 아무리 줄어도 가치는 훨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과 후의 가치를 판단해서 환지객 만들어서 돌려주면 이걸 평가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즉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위치라든가 지목이라고 해서 지적도를 보면, 임야도를 보면 위치를 알 수 있지요. 위치 알 수 있지 왜 몰라? 면적도 알 수 있지요. 위치나 면적이라든가 이것만을 고려해서 주로 면적 같은 거, 위치, 이걸 면적식이라고 그래요. 전과 후의 가치를 비교해서 환지해 줄 때 평가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환지석에는 무슨 식이 원칙이라고? 평가식. 그 가로속에 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 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